서울기술사관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교량 PSC 빔 가설 시 전도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예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서도 이런 어떤 시사성 재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시사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했죠. 분류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제 원인을 하기 전에 1페이지 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제 PSC 가설할 때 이 가설 작업의 특수성이에요. 가설 작업이 특수성이 있다. 즉,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죠.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쓰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위험성이 어떤 부분이 있죠? 형상비가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폭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고가 높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기 쉽다. 뭐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PS 케이블을 당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라운드를 이렇게 줘서 당기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다? 편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를 작업을 할 때 점점점 이제 계속 가설을 하다 보면은 작업 반경이 작아지고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작업 반경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의 협소 문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작업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얘기 꺼낼 수 있어요. 붕괴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교량의 기능상의 문제점도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교각도 손상이 되고, 뭐 거더는 더 말을 할 것도 없이 교각 자체도 이제 우리가 안전검토도 해야 돼요. 안전점검도 해야 되죠. 문제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수성과 위험성을 문제점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는 원인과 대책을 쓸 거예요. 전도 원인은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몇 가지로 할 수 있죠? 먼저 이 재료의 강도가 적다. 물론 뭐 프리캐스트로 하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적을 수도 있는데 강도 자체가 적으면은 인양을 할 때 밴딩이 생기면서 부러지겠죠. 휨파기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장비의 인양 능력이에요. 장비가 인양이 능력이 안 되면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던 붐대가 꺾어지던 장비가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크레인의 인양 시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전도나 이제 파단에 대한 문제를 본다면 와이어 로프의 파단, 그 다음에 붐대의 꺾임,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전도.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올려놨을 때 가설 방법이요. 가설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어느 위치에다가 크레인을 갖다 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거치를 했을 때 거치가 이제 넘어지지 않게 어떤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보강 방법은 이제 조금 더 이거를 강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책은 뭐냐면 요 위에 이제 대책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재료에 대해서 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양 능력을 검토하고 장비의 안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 방법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거치됐을 때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해요. 이게 이제 거치에 대한 전도 보강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케이블로 와이어 로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와이어 로프로 이제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봉도 있고 또 삼각 프레임도 있어요. 삼각 프레임도 있고 뭐 가로보도 있어요. 가로보 우리가 이제 가설 가로보 얘기하는 거죠. 또 브레이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아무래도 전도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강제 프레임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가로보 연장 공법 뭐 이런 얘기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의견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강조를 하셨어야 돼요. 그죠?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게 고찰이 안 되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대책은 가장 확실한 대책,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즉, 김재관 씨 본인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재관 씨, 이 가설 시의 전도에 대한 어떤 붕괴가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낮고 올해도 낮고 예를 들자면 이게 계속 이제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과 방지 대책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충돌이 됐어요. 충돌이 되면은 충돌 시에는 전도 파괴, 전도가 불가피해요. 아무리 보강을 많이 한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 옆에서 그렇게 때려대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충돌을 해서 보강 대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 크냐면 어떤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가설 단계, 즉 최종 가설 단계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교각이 있고 거더를 위에다 이렇게 세우고 가는데 점점 이제 세우고 갈수록 작업 공간은 협소해지고 장비의 작업 반경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양쪽에서 들다 보면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 반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붐대의 각도는 낮아지다 보니까 전도 위험성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최종 가설 시에 어떤 작업성이 떨어지고 즉 예를 들자면은 작업 반경이 커지면서 작업 반경도 커지고 또 어떤 부분이에요. 각도도 작업 우리가 얘기하는 인양 각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공계획 단계에서 가설 단계별로 한 번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가설 단계별로 어떤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특히나 최종 가설 단계에서의 안전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작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은 뭐냐? 근본적 대책은 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여기 이제 붙여드린 자료가 전도 방지를 위한 보강 대책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옆에서 때리면 아무리 보강을 잘해도 넘어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형상비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풍화중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옆에서 센 힘으로 한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크레인에 대한 작업 안전 같은 것들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얘가 풍화중에 의해서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얘가 회전 시에 회전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 회전에 따른 어떤 요동도 발생해요. 그런데 집안이 경사가 되거나 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런 안 좋은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요동되다가 전도로 해서 어떤 충돌과 전도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호 씨, PSCBM 가설에서 전도 원인 및 방지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실 건가요? 보강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강을 하면은 아무리 보강을 잘해도 충돌 시에서는 전도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비에 대한 거치 방법인데 이 가설 방법인데 가설 방법이 가설 단계가 늘어날수록 즉 최종 가설 단계로 갈수록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또 충돌에 대한 위험성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작업 단계에서의 가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책책하지 마세요. 너무 이론하지 않는다 이거죠. 즉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책같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술사다운 결론을 내리셨는지 책에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교량 가설 시의 전도 원인, 대책. 자, 여기 뭐 쓴다? 작업의 위험성. 이 우리가 얘기하는 PSC 빔 가설 작업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특수성이라든지 이 얘기를 꺼내야 돼요. 이거 위험한 작업이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문헌대연검, 즉 문제점 유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원인 및 대책하면 자, 주요 원인 강조하셨나요? 이 원인이 없죠. 주요 원인이. 그 다음에 이 방지 대책에서 중요 대책을 하셨나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전도 방지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예요? 재료에서도 강도가 나와야 되고
장비도 어떤 인양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와이어로프나 붐대에 대한 어떤 인양 능력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즉 장비 위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양 순서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거치 단계에서의 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쓰는데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뭐냐? 이 장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시공 방법이 중요하다. 즉 시공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이 보강이라고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장비가 회전을 하다가 요동이 생겨서 또는 바람의 영향에 있어서 요동이 생겨서 또는 집안이 경사가 돼서 요동이 생겨서 일단 충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강을 잘해도 얘가 우리가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이제 거더를 만든 다음에 가로부를 나중에 전부 다 연결을 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더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슬랩으로 올려가지고 교량을 공용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용 중이라도 크레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거더의 중량 정도 되는 하중으로 옆에서 때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칠 단계에서는 더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이제 횡방향의 구속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런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김정건 씨,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충돌 시에는 전도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전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거칠 시의 보강 대책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소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은 가설 시의 안전인데 최종 단계에서 작업 공간이 가장 협소해지고 그러다 보면 충돌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최종 가설 단계에서의 작업 안전 대책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라도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돌이 생기면 전도가 안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풀 건가 하는 것은 기술사다운 생각과 고민이 많아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기술사다운 생각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